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ADH 아동, ADHD, 네, ADHD 아동, 약물 치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ADHD다 그러면은 주의력 결함 과잉 행동 장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주의력 결함 과잉 행동 장애. 근데 이거를 이제 의사들의 시각, 의사들의 시각과 발달 전문가들의 시각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의사들의 시각은 이러한 것을 이제 다 정신질환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발달재활 전문가 입장에서, 아동 발달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발달학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자폐증 같은 경우도 보면 어때요? 자폐증을 뭐 예를 들어서 정신의학적으로 바라보면은 자폐증 스스로 다른 병, 스스로 다른 병이라는 개념에서 접근했던 거죠. 그런데 아동 발달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발달 장애다라고 했죠. 자, 발달 장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신의학 학회에서도 이것을 자폐증이라는 개념에서 스스로 다른 병,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닫은 병처럼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그러니까 천동설, 지동설하고 똑같은 거예요. 천동설, 그러니까 하늘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겉으로 보이기에. 근데 본질을 알고 나면은 지구가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처럼 자폐증도 처음에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스스로 닫은 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의 문을 닫고 산속으로 들어가면 자폐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발달기에 있는 아이들이 발달이 안 돼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못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은 자폐증이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 발달장애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ADHD가 이렇게 보면은 왜 쟤는 주의력이 이렇게 떨어지지?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막 움직이고 계속 말하고 참지 못하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이것도 이제 발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발달 장애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ADHD에 대해서 뭐 학교에 갔는데 얘가 선생님 말에 집중하지 못해요. 뭔가 뭐 글을 쓸 때도 보면은 조금 쓰다가 딴짓을 해요. 막 돌아다녀요. 가만히 앉아 있질 못해요. 또 특히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뭐 직장 생활이 안 되겠죠. 네, 사회 생활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당연히 가정 생활에도 친구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발달기의 이러한 장애가 나중에는 이제 성격 장애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성격 장애. 감정 조절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진짜 감정 때문에 발생되는 각종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굉장히 폭력적이 된다든지 순간적으로 사람을 살해한다든지 순간적으로 참지 못해서 굉장히 뭐 불을 지른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아기 때 아이들의 발달을 온전하게 시킨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6살 이전에 아이들의 인격, 성격, 지능, 도덕적인 자세, 학습 태도 등이 거기다 결정된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유아교육을 공부해야겠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가. 네, 그래서 제가 전공을 다양한 전공을 했어요. 뭐 교육대학교에서 네, 뭐 교육학을 초등교육학을 전공도 하고 또 국어교육과를 나왔고 법무행정학과를 졸업해서 법학을 또 전공도 하고 사회복지학, 뭐 특수교육, 그 다음에 놀이치료, 네, 또 다문화 한국어 교육, 뭐 이렇게 다양한 뭐 유아교육, 다양한 전공을 했는데 그때 제가 유아교육을 전공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계기가 6살 이전에 아이들의 인격, 성격, 지능, 도덕적인 자세, 학습 태도 등이 거의 다 결정된다. 이 글을 보고 제가 야 이거 유아교육 공부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모든 학문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ADH 아동의 약물 치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이렇게 모아봤는데요.
이제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여기 보면 에이블 뉴스에 나와 있어요. 제가 에이블 뉴스의 칼럼리스트로 활동을 했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제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요. 여기 보면은 약물 치료 한계와 새로운 접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기사를 특수교사 교육학 박사께서 이진식 님께서 이렇게 쓰셨는데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의력 결함 과잉행동장애 아동들에게 약물 치료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부작용 ADHD 아동의 7-80%는 약물을 꾸준히 복용한다는 조건 하에서 집중력, 기억력, 학습 능력 등이 전반적으로 좋아진다. 이는 약물을 통해 뇌의 각성 능력을 높임으로써 집중을 요하는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동이 실제로 뇌의 활동을 스스로 조절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투약을 중단하면 증상은 곧바로 재발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약물의 효과는 치료 초기에 매우 신속하고 명확히 나타나지만 복용이 계속됨에 따라 그 효과가 조금씩 약화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약물 이제 남용이 되겠죠. 그렇죠? 다른 약으로 갈아타거나 심지어는 치료 효과에 실망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자주 관찰된다라는 것이죠. 네. 이러한 논란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블로그에도 보면은 특장에 완치된다 소아 특장애 ADHD 치료 중 약물 부작용에 시달리는 분께 강추합니다. 그래서 약물 부작용으로 불면증, 식욕 저하, 두통, 중독증, 의존성이죠, 의존성. 그래서 약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약물 중독 그리고 약물 남용. 어젠 우리가 전엔 하나를 썼는데 이제는 하나를 반을 써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특장의 ADHD 약물 치료보다 심리 치료가 우선이다 해서 이분께서 푸른 나무 아동심리연구소 박사께서 서긴수 박사께서 쓰신 글인데 공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보다는 심리 치료가 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또 ADHD 치료제 먹으면 진짜 성적 올라갈까? 이게 이제 ADHD 치료제를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일반 학생들이 먹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왜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가? 네, 또 이런 아까 기사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학습자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해를 시켜 드릴게요. 주의력이 발달이 돼 나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아이를 성인까지 키웠죠. 그리고 저도 이제 유아교육, 특수교육, 치료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전공을 했죠. 그런데 아이를 직접 키워보니까 이제 12개월 때 집중력, 24개월 때 집중력, 36개월 때 집중력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직접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은 우리나라 나이로 예를 들어서 4살 반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집중을 잘 못해요. 근데 5살 반은 좀 나요. 6살 반은 굉장히 좋습니다. 7살 반은 할 수 있는데 장난을 치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주의력 결함이라기보다 주의력도 발달이 되는 거예요. 주의력 발달 지연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주의력 발달 지연이 됐는데 요거를 집중력을 발달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보니까 주의력이 향상이 되고 그 다음에 과잉행동이라고 얘기했는데 과잉행동, 그러니까 행동을 과잉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다리에 바퀴가 달린 것처럼 막 움직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데 사실상 과잉행동이 아니라 행동 조절 발달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용어들을 자폐증도 제가 그 용어가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자폐증은 없다라는 책을 썼죠, 제가. 그래서 이 ADHD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어요. 이거를 주의력 결함, 과잉행동장애라고 보지 말고 주의력 발달 지연, 네, 그리고 행동 조절 발달 지연이라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행동 조절도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개월 된 아이는 이런 물건을 짚는 것도 이거 쉽지가 않은데 점점 세밀하게 손가락으로도 짚는 이런 조절 발달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발 조절이 되는 거예요. 뇌에서
가까운 부위부터 우리가 조절을 하면서 왜 뇌가 그거를 조절에 춤추니까 뇌에서 먼 곳까지 우리가 조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이 조절 발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과 뇌와 신체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발달이 돼 나가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어요? 뭐 이번 추석 기간에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세요.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또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제가 추석 기간에 이제 뭐 계속 연구실에 나와가지고 답변도 좀 드리고 했는데요. 정말 굉장히 이게 아이들의 인생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발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게 우리가 주의력도 발달된다 그랬죠. 행동 조절, 손발 행동 조절도 발달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이제 조절을 잘 못하게 돼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조절도 잘 못하게 되고 나중에는 감정 조절을 못하게 돼요. 제일 어려운 게 감정 조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신체와 연결되어 있는 부위를 조절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거예요. 근데 인간의 감정, 그러니까 대뇌가 대뇌 변형계를 조절해 나간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신경 전달 물질을 세밀하게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조절하는 거, 또 분노가 났을 때 분노를 조절하는 거, 또 우울한 심리가 있을 때 그 우울함을 조절하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30분 동안 무조건 걸어라, 앉지 마라라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정신과 뇌와 신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걷게 됨으로써 이제 혈액순환이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소화 기능도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뇌도 맑아집니다. 그리고 정신과 뇌와 신체가 잘 연결이 되죠. 발은 우리의 뇌랑 가장 멀잖아요. 그래서 발부터 뇌, 정신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우리가 잘 발달이 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심장과 폐가 활동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이런 성인병도 예방이 되고 향상이 되는 거예요. 치료가 되는 겁니다. 걷기. 그래서 걷기는 최고의 명약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도 제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심리적으로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았겠죠. 저도 뭐 자녀를 성인까지 키웠으니까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뭐 제가 교육 공무원 하다가 나와서 또 이렇게 교육 기업도 운영을 해보고, 그리고 뭐 대학에서 계속 강의를 하고 그러면서도 뭐 여러 가지 사회라는 것 자체가 갈등이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걷기를 하면서 제가 어떤 때는 한강까지 한강까지 한번 진짜 뭐 4-5시간을 걷는 거죠. 네, 걷기도 하고. 그러면 걷고 나면은 확실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뇌가 편안해지는 거죠. 그리고 잠도 잘 자게 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감정 조절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래서 화가 나거나 또는 분노가 있고 뭔가 억울함이 있고 그리고 우울감이 있으면 걸으세요. 걸으면은 우리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고 또 우리 뇌에서 아주 긍정적인 우리가 뭐 세로토닌이라든지 이러한 긍정적인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면서 우리가 굉장히 마음적으로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물 치료에 대해서 저는 이 주의력 결함 과잉행동장애 용어를 바꾸고 주의력 발달 지연, 그리고 행동 조절 발달 지연이다, 감정 조절 발달 지연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 조절도 발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발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기분이 막 이렇게 뭐 떠 있어. 그러면은 우리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도 낮아지고 행동도 낮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또 기분이 굉장히 처져 있어요. 그러면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시켜 가지고 뇌 활동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도 좋아지겠죠. 근데 이것은 뭐예요? 약물이 움직이고 있는 그냥 자극과 반응 현상이죠. 이것을 뭐가 해야 돼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정신과 뇌와 신체가 원활하게 상호작용하면서 우리 정신이 신경 전달 물질을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물 치료를 반대해요. 근데
아주 뭐 제가 임상했던 아이 보면은 갑자기 이발소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머리 깎고 있는 분들을 확 넘어뜨려 버려요. 또는 그 머리 이렇게 자르는 기계 있잖아요. 그 기계를 가지고 막 사람들 머리를 밀고 막 도망가 버리고, 또 불을 지르고, 또 우리가 불 났을 때 누르는 그 위험 신호 그 종이 있죠. 그것을 계속 누르고 다니는 거예요. 뭐 유리를 막 깨고 다니고. 그런 경우에는 뭐 진짜 너무나 사회적 피해를 주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약물로서 그의 행동을 조절시켜 놓지 않으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미 어렸을 때 끊임없이 우리가 발달을 재활시켜서 스스로 집중력이 향상이 되고, 그리고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고 행동을 조절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약물 치료 반대에 대한 강의를 많이 했어요. 네, 자폐증, 이게 이제 발달 장애인데 자폐증의 약물 치료도 같은 맥락이고, 이 ADHD를 발달 장애로 보는 경향이 더 옳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DHD 아동의 약물 치료, 아까 제가 여러 기사 자료들을 보여드렸죠. 그래서 그것보다도 직접 아이가 활동할 수 있게끔 하라. 그 제일 좋은 활동이 이제 발달에 적합한 자극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계단 오르기, 걷기, 등산, 네, 달리기, 이런 운동을, 또 평균대를 한 10개 정도를 이어놓으면 굉장히 많은 집중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런 활동들을 해주는 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발달장애 아동을 키우는 그러한 부모님들과 제가 상담을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직접 상담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있으면은 물어보십시오. 제가 아동 발달 그리고 발달장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수십 년 동안 수천 명의 아이들을 임상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고, 책도 제가 수십 권을 집필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발달 재활 교사 선생님들, 제가 교육청, 그리고 다양한 뭐 대학이라든지 복지관 등에서 자문위원 활동도 하고, 또 강의도 많이 하면서 많은 그 여러분들께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 드리고, 또 질문에도 답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열심히 우리 소중한 아이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